안녕하세요.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2의 파트 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저희가 이제 파트 1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스테이지와 지오메트리 프로세싱 스테이지에 대해서 배웠고요. 세 번째 스테이지, 레스터라이제이션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스테이지에서는 렌더링에 필요한 점, 선, 삼각형들을 만드는 게 애플리케이션 스테이지에 하는 일이었고, 지오메트리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현재 특정한 시점에서 영상을 획득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삼각형들 혹은 프리미티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오메트리 프로세싱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결과, 지오메트리 프로세싱의 결과, 스크린 스페이스에 있는 2D 버텍스 정보가 레스터라이제이션 단계로 넘어오게 되고요. 이 2D 버텍스를 픽셀 정보로 바꾸는 것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2D 버텍스와 픽셀이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픽셀들은 정수 단위의 좌표를 가지고 있죠. 0,0, 0,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2D 버텍스는 소수점 좌표를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픽셀과 버텍스가 딱 1대1로 매핑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버텍스는 어떤 큰 삼각형의 버텍스일 수도 있고, 그러면 여러 개의 픽셀들이 그 하나의 삼각형에 대응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2D 버텍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 삼각형 정보가 픽셀로 잘 반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. 자, 그걸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프리미티브, 그러니까 특정한 삼각형 내에 존재하는 픽셀들을 전부 다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,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픽셀과 특정한 그 삼각형과의 대응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겠죠. 자, 이걸 어떻게 할까요? 자,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하나의 픽셀이 있으면 이 픽셀의 가운데 있는 점 하나를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점이 만약에 삼각형 안에 존재를 하면 이 픽셀은 삼각형 안에 있다라고 판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삼각형 이러한 픽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. 센터 점도 삼각형 안에 있고 그러면서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픽셀이 삼각형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요런 픽셀이라든지 이런 픽셀들 뭔가 그 삼각형 내외부에 약간씩 걸쳐 있는 상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식처럼 센터 점을 정의를 하고 그 점이 삼각형 안에 있냐 없냐를 토대로 각각의 픽셀이 이 삼각형에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알아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제 이런 과정을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뉴럴 렌더링 그 설명을 할 때도 쓰일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려다 보면 이제 삼각형들을 이렇게 잘 구성을 해 놔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미분을 계산해야 될 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삼각형에 관련된 연산을 수행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연산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설계가 되어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대응되는 픽셀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프래그먼트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프래그먼트들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뭐 삼각형을 구성하는 삼각형 내부에 있는 이 픽셀들의 이
집합들 요렇게 여러 조각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단계가 픽셀 프로세싱입니다. 이 픽셀 프로세싱은 어, 레스터라이제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수행이 되는 과정이고요. 이게 픽셀 단위로 각 픽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픽셀 쉐이딩,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지오메트리 프로세싱 할 때도 벌텍스 쉐이딩이라는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각각의 벌텍스에 대해서도 노말 벡터라든지 광택 정보들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 픽셀 쉐이딩은 각각의 픽셀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어, 그렇게 보면 되겠고, 이 GPU 코어에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픽셀 쉐이딩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쉽게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텍스처링이라는 방식입니다. 이 텍스처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텍스처 맵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텍스처 맵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픽셀들의 값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보정하는 것이 픽셀 쉐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각각의 픽셀에 대한 정보는 컬러 버퍼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.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냐면 하나의 픽셀에 대응되는 삼각형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나한테 가까운 삼각형이 무엇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.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눈으로 사물을 볼 때 가장 투명한 물체가 아니고서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물체의 색상만 보이지 그 뒤에 있는 색상이 보이진 않죠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. 이게 비지빌리티를 체크한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비지빌리티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? 우리가 어, G 버퍼라는 걸 활용을 해서 체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체크를 한다고요?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두 개의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. 보시다시피 어떤 부분에서는 이 회색 삼각형이 더 앞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노란색 삼각형이 더 앞쪽에 존재를 하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G 버퍼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이 G 버퍼에 대해서 일단은 무한대의 값을 넣어 놓습니다. 이 각각의 값은 카메라로부터 그 특정 픽셀에 해당하는 그 픽셀에 대응되는 삼각형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삼각형이 대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 무한대의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노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거리를 쟀더니 5네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G 버퍼에 저장된 값과 현재 거리, 이 현재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삼각형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해서 이 삼각형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G 버퍼의 값을 업데이트 시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을 처리해서 이 값이 만들어져 있어요. 자, 이 상황에서 아, 지금 이제 노란색이 아니라 회색이었네요. 지금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 이 부분만 해당하기 때문에 회색 삼각형을 지금 처리를 한 거고요. 회색 삼각형을 처리한 후에 이 노란색 삼각형을 처리합니다. 자, 노란색 삼각형은 뎁스가 좀 다르네요. 거리가 카메라로부터의 거리가 조금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G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값이 예를 들면 여기 2, 3, 4처럼 값이 더 작다면 바꿔주고 그렇지 않다면 바꿔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G 버퍼 값을 완성을 합니다. 자, 이 역할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특정한 픽셀마다 이 픽셀에 대응되는 삼각형 중 가장 가까운 삼각형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. 그래서 그 삼각형에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픽셀 값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이 G 버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
아니, 이 삼각형들을 처리하기 전에 미리 삼각형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해놓으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요즘 그 렌더링 기술 중에는 이런 그 삼각형과의 거리를 사전에 계산하는 기술도 제한이 되고 있어요. 하지만 최초의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각각의 삼각형을 지금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각 삼각형과의 거리를 삼각형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어, 그 고려를 해버리면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픽셀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사실 G 버퍼 외에도 뭐 알파 채널, 스텐실 버퍼, 프레임 버퍼 같은 것이 있는데요. 이 알파 채널은 이제 물체가 투명하기도 하고 안 투명하기도 하고 반투명하기도 하죠.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담아 놓는 것이 알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스텐실 채널은 우리가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렌더링을 하거나 뭔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스텐실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 프레임 버퍼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저장이 되는 어,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프레임 버퍼 정보를 활용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그 어떤 영상이 디스플레이 재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프레임 버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, 더블 버퍼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저희가 사실 보기에는, 그리고 GPU가 워낙 빠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실제로 지금 이 과정들, 그러니까 각각의 픽셀 값들을 다 채워나가는 과정이, 동시에, 모든 픽셀 한 번에 동시에 빵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 별도의 버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의 어떤 결과물들을 사용자한테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굉장히 조금 기괴하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버퍼를 두 개를 줍니다. 그래서 어떤 백 버퍼에서 우리가 그림 그리기 작업을 다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 신호를 줘서 이 백버퍼에 있는 정보를 스크린에 보내고요. 이 백버퍼에 있는 정보를 스크린에 보내는 동안 GPU는 프론트 버퍼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림이 다 그려진 것만 이 스크린에 보이도록 해서 중간 단계의 결과물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 더블 버퍼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렌더링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어떠신가요?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죠? 이런 복잡한 과정을 줄이고자 어, 사람들이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.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정말 정밀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초에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굉장히 정교한 렌더링 프리미티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렌더링 프리미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이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에서는 우리가 3D 컨텐츠를 2D 컨텐츠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결국에는 2D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3D 컨텐츠를 과연 만들어낼 필요가 있느냐?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기 시작했고, 이런 의문을 토대로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렌더링 파이프라이닝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뉴럴 렌더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